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X 경제용품 시작합니다. 자,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화장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산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는 건데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현진 연구위원님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화장품주들의 2차 호황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맞을까 싶은데요. 일단 2017년에 1차 K뷰티 호황기가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호황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만 봐도 K뷰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해서 48억 2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반기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죠, 이게? 맞습니다. 예. 계속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동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동인들이 좀 작용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 네, 사실 기억하시면 1차 사이클은 아마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마스크팩 성장이 상당히 강했던 2014, 15, 16, 17년도 그렇죠. 이 시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출 사이클은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서구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아이템도 예전보다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팩만 조금 기인하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최근에는 에센스 그리고 선크림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새 2, 3개월 앞두고는 오히려 이제 그 색조 제품들까지도 수출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국과 일본, 사실 미국과 일본 그러면 화장품 선진국이에요. 제가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어디 해외 갔다 오면 다 사오는 게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제품 이런 것들을 화장품 사고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소비의 여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가성비 소비가 좀 극대화되는 모습이고 그 흐름 속에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저가 화장품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좀 대표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유통주 전체를 봐도 상반기에는 주가 측면에서도 제일 나았던 게 화장품 관련주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빅2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소형 브랜드 또 OEM, ODM사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제가 보니까 화장품 업체들이 너무 군소업체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어느 업체가 뭘 만드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들, 저가 브랜드들 중심으로 실적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사들보다는 중소형사들이 좀 주가나 실적의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사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처럼 인하우스 생산시설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탁 생산.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OEM사라고 일컬어지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같이 실적이 거기다 강세를 위탁을 보이고 하니까, 있는 그렇죠? 흐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주 일단 이게 큰 세일이 있으면 글로벌 세일이 있을 때마다 화장품 K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히트를 치는데 이번에 제일 큰 행사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지난주에 끝났죠. 여기서 K뷰티 제품이 굉장한 인기를 차지하고 각 부문별로 상위권을 판매 상위권 차지했다.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죠? 맞습니다. 여기 달팽이 크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달팽이 에센스가 굉장히 에센스 유명하고요. 네.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 에센스 카테고리에서는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에센스, 달팽이 에센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이아신마이드나 펩타이드 에센스 등등 해가지고 각종 신제품들이 대부분 다 탑 100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굳건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지금 페이셜 세럼 이렇게 나왔는데 저게 이제 영양크림에 해당하는 에센스에 해당하는 맞아요. 에센스 카테고리만 보셨을 때 여기는 지금 탑 50위까지만 좀 보여드렸는데 탑 100위 안에 굉장히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군요.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이제 코스알엑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죠. 2분기부터 실적이 아마도 이제 연결되게 되고 3분기, 4분기부터는 분기 온기로 숫자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코스알엑스가 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이게 강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색조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브생 로랑의 면세점에서 파는 그 팔레트라고 아세요? 이게
미술할 때 하는 팔레트처럼 생긴 거 그거 꼭 하나 사와야지. 그거 안 사오면 이제 부인이나 여자친구한테 이제 구박 먹고 그러시죠. 영양 크림은 또 뭐 예를 들어 제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세이도 뭐 일본 제품에 이런 거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 사와야 되고 또 영양 크림은 또 뭐 지금 뭐죠 그 여튼 그 보라색 병에 든 그 병이 있어요. 하여튼 그 유명한 네. 옛날 얘기인데 그것들이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랭크 1위를 차지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하도 그랬도 오래 그랬는데 그게 과연 아성이 무너질까 했는데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브랜드들은 대부분 고가 브랜드들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수출을 주류를 이루는 거는 이제 저가 브랜드들 시장에서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가와 저가로 나눠서 봤을 때 여전히 사실 고가 시장은 프랑스나 미국 브랜드들이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한국 브랜드들은 최근에 이제 저가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K-뷰티의 인기 비결도 사실은 저가 시장에서 공략을 잘해서 네, 저가 전략이 시장에서 통했다. 최근에 대세가 불황형 소비가 또 대세가 되다 보니까 불황형 소비, 그 흐름 속에서 저가 화장품, 특히 한국의 저가 화장품이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제 가성비가 되게 좀 도드라지는 그리고 그 국가에는 없는 되게 차별적인 제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차별적인 이미지가 한국의 저가 화장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구나라는 이미지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엔 수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장품의 판매 라인, 특히 오프라인 판매 라인에서 보면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몇 가지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다이소까지 넓혀지고 일반적인 매장에서도 화장품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저가형 화장품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다이소 같은 경우를 보면 화장품 판매가 원래 다이소는 화장품 안 팔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렇죠. 공산품 주로 팔았는데 한 코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내수 쪽에서 화장품이 소비가 많이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걸 좀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쪽에서 유통 채널에서 이제 화장품 소비를 견인하는 쪽은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다이소가 앞으로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채널의 수요자가 보통은 내국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화되고 다이소에 외국인들이 있고 많이 와서 쇼핑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브영은 이미 관광상권 중심으로는 전체 매출의 한 30-40%가 외국인 매출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이소도 사실은 관광상권 중심으로는 외국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서 사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 여타 이제 생활용품도 있겠지만은 화장품, 저가 화장품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강남역이나 명동에서 와서 이제 보따리에서 막 다 쓸어 담던 거를 사실 다이소나 이런 쪽으로도 판매 그 루트가 확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로드숍이 이제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지하철 매장이나 아니면 많이 강남 없어졌어요. 사거리에 네. 가봐도 로드숍이 많이 없어졌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 수요가 온전히 지금 H&B 채널 올리브영 그리고 다이소 쪽으로 몰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화장품 업적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주가는 이제 상반기 괜찮은데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상반기에 좀 좋았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앞전 한 달과 앞으로의 한 달이 조금 고비이기는 해요. 근데 여름이라서 주가가 화장품 많이 좀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사실은 이미 미국에 대한 키워드를 발판 삼아서 선반영을 크게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발 실적이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2분기보다는 3분기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프리뷰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가 기간의 조정의 데드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시기까지 좀 잘 버텨내 주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차트를 보니까 끄트머리가 살짝씩 우하향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근데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센서스도 그렇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새로운 물량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다음 주 정도 나옵니까?
다음 주부터 대형사가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아마 이제 대체로 되게 많은 중소형사들은 8월에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장주가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인데 그 두 가지 주식들의 실적을 먼저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요. 근데 사실 대형사들은 이제 보통의 매출 비중이 한두 개의 브랜드로 치우치기보다는 다수의 브랜드가 같이 잘해줘야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중소형사에 비하면은 최근에 한두 개의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거에 대한 타격감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뭐 중국발 구조조정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좀 해소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대다수의 대형사들도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상당히 잘 전개해 나가면서 실적이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의 기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코스맥스 보고서 어제인가요? 그저께 내셨던데 보니까 코스맥스는 사실은 위탁 생산을 주로 하는 그 대형업체 대명사인데 중국 실적은 우려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기대할 만하다.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중국 실적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면서 혹은 재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꾸준히 가동률 상태가 좀 계속적으로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꾸준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중국의 실적의 부진이 다소 좀 상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발 적자가 순이익단에서 500억 정도 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올해 흑자로 돌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중국의 실적 부진이 다소 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빠르게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시장 뷰티주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이 있다. 뭐 한두 개 정도 언급을 해주세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긴 하지만 3분기, 4분기에 미국발 수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봐도 좋을 것 같은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밀리 SC 같은 중소 대표되는 브랜드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뭐 클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도 장기간 내에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기조가 완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발 익스포저가 거의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아시아 소비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실제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요 추세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굳건한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선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코스맥스도 사실은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나 이제 이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OEM사들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사들을 아우르는 또 수요를 실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장기간 내 봤을 때는 ODM사들이 상당히 좀 주가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편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관건이다. 사실 오늘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판매 빅5 제품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직접 바르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 달팽이 크림 이거 꼭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방송 끝나가면 이게 저기 온라인 쇼핑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발라봐야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대형사들 위주의 그 1차 K뷰티 때는 이제 위주로 했다면 2차 K뷰티 때는 인디사들 좀 작은 중소업체 벤처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들 제가 보니까 이름이 뭐 조선미녀, 토리슨, 믹순, 스킨천사, 아노아 뭐 이름도 너무 많아서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갈 때는 늘 대형사들이 M&A 하지 않아요?
하반기에 이거 이미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반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잘 보셨는데요. 네. 사실 이미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네. 조선미녀를 하고 있었던 이제 브랜드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티르티르를 인수한 바 있었고 최근에 스킨천사 우선협상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다이 글로벌은 사실 졸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을 해외에서 잘 버는 세계 브랜드를 아우르는 브랜드사가 된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네요. 사실 이들 브랜드사가 아마도 이제 상장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뭐 대체로 거기에 같이 들어간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서라도 상장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밖에 다수의 말씀하셨던 비상장 브랜드들이 대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M&A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좀 열려 있잖아요. 후보군이 그렇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또 IB 시장에서 화장품사의 M&A 대전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좀 포커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사실 그렇게 진행이 크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발행 시장에서는 이미 그거와 관련된 흐름이 조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업체들뿐 아니라 로레알이라든가 그때 P&G라든가 이런 데서도 접촉을 하는 걸로 제가 듣긴 했는데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사실 로레알이나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은 좀 더 M&A와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다 더 보니까 활발하잖아요, 사실. 훨씬 더 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의 대형사들도 관련하여 이런 어떻게 보면 M&A 시장에서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가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장기 성장성을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하실 때는 이제 이 상반기 실적 나온 거하고 3분기 실적 추정까지 해서 올해 이 전체적으로 K뷰티의 그 2차 화랑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현진 연구위원과 K뷰티 시장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의 주가 전망까지 골고루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